지난 영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 9월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를 이제 입주 시작인데요. 새마을금고에서 DSR 160%에서 200% 적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이고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이미 있는데 잔금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대출을 없애지 않고도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DSR 규정이 200%로 매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는 채로 잔금대출을 전액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즉 DSR 걱정 없이 감정가와 해당되는 LTV 퍼센트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DSR 규제가 200% 적용된다면 규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다음과 같이 미리 상세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값을 설정했을 때 그때의 대출 최대 한도를 하나하나 계산해 봤는데요. 이 표의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대출 금리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DSR 규제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조건은 대출 상환기간, 즉 만기는 40년이라 가정했고 거치기간은 없다고 가정했고요. 기대출도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LTV도 고려되지 않은 값입니다. 이랬을 때 DSR 200% 규정이 적용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서 대출 금리가 4% 적용되었을 때는 해당 조건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5억 9,518만 원입니다. DSR 규정이 만약에 150% 적용된다고 하면 다른 조건은 같았을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11억 9,668만 원이라는 의미인데 DSR이 200% 적용된다면 굉장히 여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4천만 원만 되어도 해당 조건에서 대출이 16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여유롭게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받은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 조건을 설정하여 DSR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봉은 이미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용대출 금액은 5천만 원 갖고 있고 금리는 대략 5%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원금은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였고요. 대출 기간은 일단 2년 정도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일 때 계산되는 값은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대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일시 상환일 때는 대출 기간이 5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 값은 약 31%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잔금대출 땡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에서 새마을금고는 잔금대출 규정이 DSR 160%에서 200%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앞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약 31%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DSR 한도분을 계산해보면 적용되는 규정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DSR을 빼면 약 127%에서 169%가 남아있게 됩니다. 즉 잔금 대출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차지하는 DSR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에 잔금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DSR 값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 변수 조건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이 표는 그중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때 가정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봉은 4천만 원이고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금리는 4%, 상환 기간 즉 만기는 40년, 거치는 없고 기대출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LTV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분양가만큼 받았을 때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건에서 잔금 대출 3억 6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은 약 45%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지금까지 계산한 값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 첫 번째, 연봉이 4천만 원인데 DSR 규정이 200% 적용된다면 잔금 대출이 최대 16억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단 이것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영했을 때고 LTV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감정가와 LTV 값이 반영되면 최대 한도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만약에 집이 고가의 주택이었고 감정가가 22억이 나와서 비규제
규제 지역 무주택자 LTV 70% 적용을 받아서 22억의 LTV 70%인 15억 4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15억 4천만 원이 이 16억 DSR 200%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15억 4천만 원 전액이 대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분양가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감정가가 22억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DSR 200% 규정이 적용된다면 LTV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대출이 전액 가능하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 신용대출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잔금대출을 전액 받아도 DSR에 있어서는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감정가와 해당되는 LTV 값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분양가 3억 6천만 원을 전액 대출받는다고 쳐도 DSR 규정 200%에서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 31%와 잔금대출 3억 6천만 원이 차지하는 DSR 45%를 뺐을 때 최종 124%가 남습니다. 둘을 합쳐서 76%이기 때문에 DSR 70%가 적용된다면 신용대출을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DSR 40% 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미 잔금대출 3억 6천만 원으로도 DSR이 40%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신용대출 5천만 원은 전액 상환을 해야 하고 잔금대출 금액도 3억 6천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없고 대출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0%일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줄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정가와 해당되는 LTV %만큼 최대 한도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DSR 규제가 걸림돌인데 DSR이 200%로 매우 여유 있게 적용되기 때문에 DSR 걱정 없이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면 그만큼 잔금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인데 감정가가 5억이 나왔고 생애 최초 LTV 80%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분양가를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라면 LTV를 적용했을 때 잔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5억 곱하기 80% 하여 4억입니다. 이때 4억이 차지하는 DSR은 50%이고 갖고 있는 대출들의 DSR을 모두 합산해 보아도 200% 규정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